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아들 아빠입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결국 뭐든 싸면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관심 종목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뭐가 아직 덜 올랐는지 제 마음대로 나래비를 세운 결과를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만고의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는데 바로 싸면 팔린다입니다. 근데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구매자가 싸다고 느껴야 팔립니다. 이 판매자가 아무리 싸다고 해봤자 구매자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효과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게 왜 통하는지 한번 기사들의 헤드라인들을 옛날 거부터 쭉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8년 10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직후인데요. 이때 힘들었음에도 이때도 싸면 팔렸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되게 싸게 분양을 해서 많이 몰려든 것 같고요. 이제 2012년 2월에서도 불황 때문에 안 싸면 안 산다. 어렵게 써놨는데 싸면 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용량 제품 수요가 엄청 폭발했다. 왜냐? 많이 사면 많이 깎아주니까. 마치 코스트코 가면은 우리 필요 없는 것도 막 사지요. 다른 데보다 너무 싸니까. 그래서 이런 불황 때도 결국은 싸면 팔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14년입니다. 부동산은 좀 특이하게도 불황이 꽤 오래 가죠. 그래서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왔음에도 14, 15년까지 꽤 오래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14년도 안 그래도 힘든 때이지만 이때도 집도 싸면 팔린다. 뜨거웠던 경매시장에는 아직도 그 쌌던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 12월 기사인데요. 싸면 팔린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이제 경쟁률이 54대 1까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싸게 나왔던 것 같고요. 대신에 아무리 입지가 좋고 아무리 좋더라도 비싸면 안 팔린다를 보여준 게 바로 이 둔촌 주공이죠. 오늘 1월 19일인데요. 굉장히 많은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계약률이 70% 정도 나와서 이제 예비 당첨자들에게 제발 좀 사주세요 하고 문자를 뿌린 것 같은데 뭐 2022번까지 합격, 뭐 1704번까지 합격, 뭐 1020번까지, 그러니까 국민평형임에도 이제 1020번까지 합격을 해준다는 거는 정말 안 팔렸으니까 제발 사러 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입지가 좋고 하다 뭐 지금 규제까지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도 너무 분양가가 비싸면 결국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요새 너무 핫해서 가져왔는데요. 정말 싸면 왜 안 팔리냐, 줄을 서서라도 산다.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가격을 크게 인하했죠.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조금 인기가 아니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작년보다 무려 76%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 이후에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시승은 당연히 못했고, 이제 테슬라 직원이 10시에 집에 가야 되는데 밤 12시 넘어서야 집을 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통은 중국에서 평균 한 20% 정도 할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모델의 경우는 미국보다 43%까지 싸게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중국 전기차들과 경쟁도 치열해지고 굉장히 뭐 테슬라도 뭐 원해서 한 건 아니겠죠. 살아남으려고 한 거고요. 대신에 이제 테슬라 일찍산 우리는 호구냐 하면서 중국의 차주 수백 명이 테슬라 매장에 와서 환불해라 뭐 보상해라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정말 구매자가 만족할 만큼 싸게 내놓으면 엄청나게 팔리는 거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고급화 전략을 향후에 쓴다든지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고급화 전략은 좀 어렵겠지만 어떡해요. 지금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금 트위터 이자도 내기 바쁜데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정말 할인 판매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경우만 보시면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손해도 안 보면서 싼 서비스로 성공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GS 리테일인데요. 편의점 많이 갖고 있잖아요. GS 편의점.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편의점을 이제 망으로 이용해서 편의점 반값 택배를 쓴 거죠. 게다가 이제 편의점 배송차에 빈자리를 활용해서 어차피 남는 자리니까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택배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니 3년 만에 이용객이 2천만 명이나 되더라. 원래는 1,000만 건인데 이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따로니까 2천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빈자리를 하니까 손해도 안 보죠. 게다가 이제 반값, 물론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1,600원에서 2,300원이니까 이용객들도 싸니까 이용을 하고, 이 GS 리테일도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데다가 이분들이 뭐 택배만 주고받고 한 게 아니라 이제 GS25 편의점을 가면 뭐 라면이라도 집고 과자라도 집는 거죠. 그래서 뭐 광고 효과라고 할까요? 홍보 효과로 이제 추가 플러스 알파 매출이 연에 한 500억 정도가 됐다. 정말 꼭 먹고 알 먹고 되게 똑똑하게 전략을 짠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경우,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드디어 코인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인은 도대체 뭐가 저평가인지, 뭐가 가성비가 좋은지를 제가 아무리 객관적인 걸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주식은 뭐 PER, PBR, 뭐 ROE 해서 쭉쭉쭉 있잖아요. 그걸 계산을 하면 나오는데, 코인은 그런 게 지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차라리 누뱅크, 뭐 은행을 사지 코인은 안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가이드라인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1월 19일 기사인데요. 금융위가 계속 그런 규제를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의무화, 회계 기준 정비돼야. 그러니까 코인을 뭐 발행한 회사가 있다고 쳐보면 이 코인을 발행을 했다든지 에어드랍을 한다든지 아니면 A에서 B로 보낸다든지 할 때 뭐 매수 매도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런 것 뭐 발행을 하고 에어드랍이 무슨 이익으로 처리를 해야 될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난감한 거죠. 객관적인 뭔가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금융위에서 블록체인 증권형 토큰은 전면 허용한다. 부동산 미술품 조각투자 활성화. 차라리 이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코인, 미술품을 담보로 한 토큰 만들면 되잖아요. 이거는 담보가 돼 있으니까 자산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확확 푸는 거죠. 전면 허용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펀더멘탈이고 뭐고 무시를 하고 그냥 제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부터 저는 불장이 왔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 2년으로 끊었고요. 요 코인 제 관심 종목에 있는 것들이고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이제 최근 2년 내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얼마나 크고 이제 얼마나 방어를 잘했냐, 요거를 한번 가격으로만 오직 제가 한번 나래비를 세워본 겁니다. 물론 재미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했고 이제 뭐 상장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업비트에서 펌핑이 심하니까 그런 것들은 쿠코인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제 뭐 플로우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플로우는 최고 가격이 31,207원 으로 제가 환율을 1,240원으로 계산해서 해봤는데, 물론 업비트에는 상장이 돼가지고 막 뭐 4만원, 5만원 간 적도 있지만 쿠코인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 대비해서 현재 이제 1월 19일 아침 9시 기준 가격입니다. 플로우 좀 꿈틀대고 많이 오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96%, 엄청나게 빠졌죠. 아직도 네오도 95%, 뭐 비체인 93.9%. 물론 뭐 과거 영광이 화려한 코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여기도 썼지만 위에 있을수록 낙폭 과대주, 낙폭이 엄청 크다, 아직 회복을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좋게 말하면 방어력이 좋은 거죠. 지금 덜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비트, 이더, 리플 이런 좀 시총 큰 코인들이 아무래도 방어력이 좋으니까 여기 좀 덜 떨어진 걸로 나오고요. 폴리곤은 좀 의외죠. 예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폴리곤이나 스테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세력들이 작정하고 좀 끌어올리고 광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펌핑을 시킨 것 같아요. 이 폴리곤이 비트, 이더, 리플보다 방어력이 좋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여기 있는 코인들일수록 좋게 말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위쪽을 살지 아래쪽을 살지 돈이 있다면 고민이 되겠지만 뭐 각자 판단에 맡기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낙폭 과대주 중에서 뭔가 펀더멘탈이 좋고 가능성이 있다면 뭐 10배 20배 코인이 불장 때 여기 어딘가에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안정적이니까
물론 큰 돈을 들여 살 때는 비트 이더 리플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살 때는 이 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제 마음입니다. 최근 2년 내 최저점 대비 상승률. 그러니까 2년 내에 바닥을 찍고 올라온 상승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 저점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해서 현재 이거밖에 안 올라온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코인은 쉽게 말하면 정말 안 오른 코인, 징글징글한 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텔라 안 오르죠. 체인링크 좋은 코인인 건 알겠는데 답답합니다. 네오, 리플, 비트코인, 비트체인 뭐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진짜 안 오르네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이 밑에 있는 코인들은 보시면 최근에 핫했던 코인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솔라나도 FTX 사태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지만 저점을 딛고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리고 디센박이라고 하죠.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 우연치 않게 빌 게이츠가 웹3랑 메타버스 별로라고 하자마자 폭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뭐 에이브, 이더리움, 엔진, 뭐 엔진도 지금 다시 꿈틀꿈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엔진은 여기 위에서도 좀 있었죠. 근데 이런 것 중에 그러니까 저평가된 코인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키 맞추기 차원에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밑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위쪽 중에서 좀 덜 오른 코인들을 찾아가면 어떨까,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주식은 A 주식이 오른다고 B 주식이 오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코인은 아직까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오르면 알트코인 다 우르르 올랐다가 비트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불장이 오면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코인들이 많이 오르면 결국은 얘네들도 따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위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좀 더 오를 만한 코인이 뭔가 생각을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판단은 본인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아직도 코인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세뱃돈을 타서 가성비 코인을 모으자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사실 세뱃돈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건 그냥 농담으로 쓴 거고요. 아껴 쓰고 조금 큰 돈 들어갈 거, 뭐 먹을 거, 여행 갈 거 좀 덜 쓰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성비 좋은 코인들을 사간다면 훗날에 좀 많이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소식이고요. 내일 형이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어서 저는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 이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